Art director Choi Yo-han has held many successful large-scale exhibitions. He worked on the exhibition of internationally renowned photographer David LaChapelle, as well as exhibitions on actress Audrey Hepburn, Michael Lau, Mr. Brainwash, and other outstanding artists. He recently planned the fashion illustration exhibition titled Meghan Hess Iconic, and this exhibition is very popular in Korea these days. The venue is always brimming with visitors and celebrities. On today's Heart to Heart, catch the behind-the-scenes stories of planning exhibitions and learn more about art director Choi Yo-han. 해외를 분주하게 오가며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죠. 바로 최요한 예술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작가인데 그 한국에서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좀 작가들 그런 작가들을 제가 좀 선별해서 좀 색다른 작가들을 한국에 좀 알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좀 아시아에 그 한국에서 전시된 그런 기획안을 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좀 알리는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예술 감독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전시 감독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네. 예술 감독이라고도 네. 하셨는데 혹시 차이가 있나요? 좀 예술 감독은 좀 아트웍에 좀 중점을 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시 감독은 아무래도 전시 전반적인 모든 일을 통틀어서 좀 네. 진행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상 좀 노가다적인 요소가 많은 좀 전시 감독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네네. 약간 좀 합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네네네네. 드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전시회에 가면은 우리가 보는 글쎄요 그 전시 작품 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네네네. 이런 것들을 모두 그러면은 그쵸. 감독님께서 네네. 기획하시는 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가 아쉬운 거는 뭐 벽에다가 작품 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줄 때 네. 그때 되게 섭섭해요, 사실은. 음. 그 안에는 이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선정하고 네. 그다음에 작가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컨셉을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것도 아마 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유를 창조해내는 공간 안에서 그게 가장 뭐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네. 괴롭긴 해요. 모든 걸 이제 머릿속에 자꾸 상상해서 네. 만들어낸다라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즐겁기는 합니다, 네네. 사실은.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전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뛰어난 작품을 꼽으라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좀 따지자면은 뭐 오드레 번 전시는 또 오드레 번 전시대로 너무 멋진 일도 많았고 보람도 네. 많았고 기간도 오래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라우 같은 경우는 피겨 아티스트거든요. 그때 13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트 토이라는 말이 한국에 없었을 때예요. 잘 이제 퍼져 있지 않았을 때. 근데 네. 한국에서 아트 토이 작가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피겨 모으시는 분들한테. 아,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 피겨 모으시는 분들이 이제 맨날 자기 여자친구나 부모님이나 와이프한테 그렇게 이제 혼났대요. 그렇죠. 왜 장난감을 모으느냐. 근데 이 전시가 있은 후부터 그분들은 그냥 장난감 모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컬렉터가 되셨어요. 아, 네. 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저한테 뭐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네.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데이비드 라샤펠인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데이비드 라샤펠은 저한테 사실 좀 은인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데이비드 라샤펠이 지금 은인과도 같다,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광고 대행업을 좀 했어요. 네. 했었는데 좀 부도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완전히 좀 말아먹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데이비드 라샤펠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가 딱 되는 시점에 라샤펠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전시 너랑 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회사가 망했고 지금 뭐 돈도 한 푼 없고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네. 보냈더니 회사가 망한 거지 너는 망한 게 아니고 넌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해서 다독임을 받았다. 네. 그다음에 누군가가 희망을 준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시 바닥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된 거고요. 그때부터 라샤펠을 위해서 네. 아주 그냥 헌신을 다해서 네, 준비를 했죠. 네. 그분의 작품도 물론 멋지지만 네. 그냥 사람 자체 너무 굉장히 멋있어요. 멋진 분인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러면은 네. 데이비드 라샤펠의 작품을 좀 보면서 네네네네.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작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마이클 잭슨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저게 저 작품은 마이클 잭슨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 작품이에요. 네. 데이비드 라샤펠은 되게 동정심이 되게 많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했듯이 저 작품이 찍은 당시에는 어떤 당시였냐면은 마이클 잭슨이 어린이 성추행 네네네. 사건이 굉장히 일어났을 네. 때예요. 근데 데이빗은 마이클 잭슨과 상당히 친한 사이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라샤펠은. 네. 또 어쩔 때는 대중이 그를 완전 영웅 대접하다가 네. 어느 순간에 왔을 때는 밑으로 추락시키는 걸 또 즐거워하는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악마를 밟고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숭고함을 표현을 해주려고 저렇게 촬영을 한 작품이고요. 네네. 저거는 이제 플라워 시리즈 중에 아메리카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정물화들이 좀 반전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꽃은 아름답지만 사실은 금방 시들잖아요. 네, 굉장히 유한하죠. 네. 그래서 데이비드 라샤펠은 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의 어떤 삶보다는 현재의 삶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너무 미래에 집착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플라워 시리즈가 이번 2016년 전시할 때 네. 새롭게 많이 좀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15m 되는 높이 벽에 플라워 작품만 한 5점만 딱 걸어놨었습니다. 네네. 또 다른 작품인가요? 이제 조 작품이 이제 데이비드 라샤펠을 파인아트 쪽으로 이끈 주인공 마돈나 작품이에요. 네. 데이비드 라샤펠의 가장 큰 강점은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작품을 찍지 스타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찍어주지 않아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마돈나만 네. 굉장히 좀 심하게 데이비드 라샤펠을 좀 못 살게 굴었나 봐요. 네네. 마돈나가 작업을 요청을 했는데 네. 데이비드 라샤펠이 그냥 작업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돈나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제 간신히 오케이 한번 해볼게라고 이제 승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마돈나가 전화가 와서 너 스케줄 언제 잡을 거냐,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막 욕도 심하게 하시는데요. 네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라샤펠이 전화를 그냥 바로 끊어버리고 이제 하와이로 그냥 바로 떠나버립니다. 작업을 하지 않고. 네네네. 작업을 안 합니다. 네네. 말하는 도중에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대요. 그동안 이제 스타들과 일하는 거를 다 중단해버리고 네. 하와이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만의 작품에 돌입이 들어가요. 구상에 들어가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서 구상한 작품을 LA에 와서 이제 델루지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죠. 그건 완전히 큰 스튜디오 하나를 물을 채워갖고 대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네. 실제로 세트 작업을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와, 정말 많은 수많은 셀럽들과 함께 네. 작업을 했었는데 그 계기로 해서 안 하겠다. 네. 셀럽들과는 더 이상 안 하고 약간 네. 파인 아트 쪽으로 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거잖아요. 작품들을 다 모아서 좀 보고 싶은 네, 거의 한 네. 1000점이 넘는데 네, 언제 네. 시간 내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전시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 네. 더더욱 좋겠죠. 제가 듣기로는 어드리 헵번 네. 이제 전시 때 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8년 걸려서 진행이 됐어요. 8년. 네네, 8년 준비했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07년이죠. 2007년부터 접촉이 진행됐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들어오는 대형 전시들이 거의 일본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네, 한국에서 아무리 접촉을 한다 하들
해외에서는 거의 답변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쪽에 진행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본 쪽에 양해를 구하고 오드레 번레가 진행을 하겠다, 내가 다이렉트로 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오케이 하시라고. 그래서 오드레 번전 씨는 투어용이 있어요, 사실은. 네네. 투어용이 있는데 제가 완전히 싹 다 각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드레 번의 책을 보니 오드레 번이 너무 한국적 어머니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자기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그다음에 자기 일과 그다음에 친구들과 좀 너무 동양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뎁스 있게 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전시는 좀 사진 중심의 전시가 아니었고요. 네. 완전히 스토리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책 한 권을 거의 안에다 집어넣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Beginning with the exhibition on photographer David LaChapelle in 2011, art director Trey Yohan has been linking the exhibitions of internationally acclaimed artists with the Korean audience. He also did the exhibition titled Beauty Beyond Beauty, which shows the beautiful life of actress Audrey Hepburn. Trey Yohan is loved for his original and creative exhibitions and is receiving interest from people who love culture and art. 이렇게 대형 전시회를 아무래도 하시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혹시 정말 등골이 오싹했었던 그런 일들이나 약간 에피소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들려주세요. 진짜 이거는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뭐 몸 밖으로 나온다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런 적이 이제 딱 3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데이비드 라샤펠이에요. 네네. 데이비드 라샤펠이 그 되게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색깔을 워낙 화려하게 쓰는 친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도록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카탈로그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색깔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안심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오프닝 당일날 기자회견 30분 전에 네. 도록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도록을 저희가 기자들한테 쫙 배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데이비드 라샤펠한테 야, 도록 나왔어. 그랬더니 짜잔. 네, 줬는데 딱 펼치는데 색깔이 다 잘못 나온 거예요. 인쇄가 잘못돼 갖고. 그래서 저도 막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라샤펠이 반응이 그때 완전히 압권이었어요. 갑자기 책을 딱 던지면서 네. 나 안 해, 소연 씨. 나 지금 당장 미국으로 돌아갈래. 정말. 기자회견 안 해. 딱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저도 모르게 오케이, 이거 다시 찍을게. 그리고 6,000부를 저희가 제작했거든요. 네. 이거 그 담당자 불러갖고 이거 다 수거해. 그리고 소각해. 라고 라샤펠 있는 데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라샤펠 그 이제 스튜디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캠코더 그 친구한테 하나 딱 주고 네. 너 같이 가서 찍어서 가져와. 그 라샤펠한테 보여줘. 라고 해서 그렇게 끝냈더니 라샤펠이 좋아. 그래서 그 순간을 넘었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기자회견 10분 남았는데 무전이 왔어요. 무전이 왔는데 저희가 예술의 전당 그 야외에다가 거의 15m 되는 백워를 설치했어요. 왜냐면 스타들이 그때 많이 오시기로 하셔갖고 좀 레드 카펫을 좀 옆으로 걸어가면서 좀 멋진 좀 컷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15m가 다 쓰러져 갖고요. 네,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바람 때문에. 네, 그때 강풍이 갑자기 불어갖고. 네. 그때 왜 등골이 오싹했냐면 이게 만약에 스타들이 왔을 때 넘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히려 그게 넘어져서 사진을 못 찍는다는 생각보다는. 네. 근데 이제 마침 안을 들춰보니 한 3m 정도가 좀 무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옆에 경호원들이 붙잡고 네. 그리고 스타들이 와서 이제 포토홀에 사진 찍고 이제 이렇게 간소하게 진행된 적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장 등골이 오싹했던 거는 요 근래 네. 메가네스 네네. 전이에요. 투자를 하겠다고 한 팀들이 네. 전시 준비 한 2주 전에 투자를 다 안 하시겠다고 손을 드신 거예요. 투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인테리어 공사, 뭐 대관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들 네네. 뭐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제가 아는 지인이란 지인은 다 찾아다니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네. 더 서울 라이티움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 대표님께서 네. 과감하게 턱 내놓으셨어요. 아. 네, 이거 진도 빼자고 바로. 와우. 전 쫓겨날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예 전시를 못할 뻔한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정말 어떻게 하죠? 그러면? 네, 그럴 때는 지금 하늘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와우.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사실은. 네. 그 밖에도 물론 더 많은 네. 일들이 네. 듣기는 재밌지만 굉장히 예, 순간순간 괴로우셨던 네, 네, 그런 네. 스토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듣기로는 미술 전공이 네, 아니세요. 맞습니다. 미술을 네. 전공 안 하셨는데 네. 혹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었는지 우선은 오히려 편견을 전혀 느낄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바닥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요. 네네. 네네네. 그런 걸 전혀 또 신경도 안 쓰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주로 이제 제가 해왔던 게 광고 대행업과 그다음에 이제 공연 연출 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작가들의 생각들을 좀 더 담아내는 데 있어서 남들과 좀 더 유리할 거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감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제 스스로는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하다 보니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들은 많아요. 네. 나중에 뭐 어떠한 사람이 전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데이비드 라샤펠 전시를 한다더라. 근데 그것도 일본 에이전트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한다더라. 네. 도대체 쟤는 뭐지? 쟤 그 해외 미술관에서 근무했다더라. 뭐 아니면 또 다른 분은 뭐 어디 되게 유명한 뮤지엄에서 외국 뮤지엄에서 왔다더라. 소문이 이상하게 좀 퍼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유학을 가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학과도 완전히 틀린 학과를 나왔고 물론 그걸 인터뷰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얘기가 오더라고요. 네. 근데 별로 뭐 신경 쓰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도 그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저는 오로지 관람객 말만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메간 헤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들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섹스 앤 더 시티의 사파로 네. 굉장히 유명해진 작가죠, 메간 헤스. 아까도 이제 지금 전시회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월에 시작해서 원래는 이번 달 30날 끝나는 네, 거였는데 맞습니다. 이게 연장이 네, 됐다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이 전시 구성도 함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메가네스는 정말 그동안 해왔던 작가들은 좀 약간 좀 괴롭게 진행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좀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작품과 그다음에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안티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케어하면서 가야 되는 게 있었는데 네. 메가네스는 너무 즐겁게 한 것 같아요. 네, 그 상황만 좀 어려웠지. 일 자체는 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전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포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가네스가 이제 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섹스 앤 더 시티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구성조차도 작품 리스트가 너무 늦게 왔어요. 네, 늦게 왔는데 시간은 없고 저희는 그래서 작품 리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작품이 뭐가 있을 거라는 가상하에서 공간을 짜기 네. 시작했어요. 첫 번째 존에는 메가네스의 메인 작품들. 네.
메간의 실질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존은 이제 코코 샤넬의 네. 스토리가 있어요. 패션을 좀 드러내고 샤넬의 그 일대기를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샤넬이 고아원 출신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한 존에 좀 표현을 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존은 섹스 앤 더 시티 존이에요. 그 존은 캐리가 갖고 있는 저널리스트의 그런 어떤 공간, 네. 그다음에 침대, 신발. 네, 신발. 빼놓을 수 네, 없죠. 맞습니다. 전시를 모셨는데 아시고 계시네요, 벌써. 심은진 작가라고 네. 옛날 베이비복스의 심은진 씨. 아, 네네. 네, 그분이 인테리어를 맡으셨어요. 네네. 그리고 그 공간은 이제 아트웍으로 푸셨죠. 근데 너무 마음에 들게 풀어주셔서 그래서 그 공간에서 사진들을 좀 많이 찍고 계시고 관람객들은. 네네. 네, 그 공간이 지나면 이제 럭셔리관이 있고요. 네. 럭셔리관에는 이제 메간이 럭셔리 브랜드와 이제 콜라보했던 그다음에 이제 패션 쇼장이 나와요. 네, 런웨이로. 네, 런웨이 네. 쇼장이. 그래서 그 공간은 메가네스의 메인 작품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그 드레스 아이콘들이 있어요. 네. 당대 아이콘들을 메간이 이제 선정해서 100개의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거를 양쪽 벽에 다 걸어놨어요. 또 그 공간을 멋지게 이제 캐도크를 통해서 지나면 네. 그게 이제 뉴욕과 파리가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그 파리 분위기를 많이 물씬 나게 만들었고요. 파리 존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존에는 그 영국의 되게 유명한 그 플라워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수석 디자이너가 직접 오셔갖고 아, 네. 200시간이 넘도록 그 플라워 작품으로 직접 드레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메가네스 작품을 가지고. 그래서 그 공간은 이제 엔딩 존입니다. 아. 네, 아마 그 공간을 딱 나오는 순간 왠지 자존감이 막 올라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 가장 저희가 포인트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여성의 그런 어떤 당당함, 그다음에 자신감, 그다음에 자기애, 그다음에 자존감을 드세워라가 네. 사실 이번 전시의 주제예요. 제가 듣기로는 메가네스 전시회가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네.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을 성사를 시키셨는지 오래 걸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전시는 아시아 최초가 아니고요. 아, 네. 세계 최초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메가네스가 그동안 그 갤러리에서는 전시를 팝업처럼은 좀 하셨어요. 처음에는 메가네스가 사실은 제가 이제 접근할 때는 좀 패션이 좀 약간 하나의 카테고리에 있었어요. 뭐 샤넬이나 뭐 디올이나 이런 전시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물 전시는 많이 했는데 좀 그 안에 좀 뎁스 있게 들어갔을 때 좀 뭐가 없을까? 근데 그게 일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패션 일러스트 장르를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이쪽으로 조사해보고 저쪽으로도 조사해보고 방향을 좀 틀리게 조사를 해보면 작가가 틀리게 나와요, 항상. 네. 근데 항상 메간이 딱 중앙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얘는 누구지?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이 친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냈고요. 네, 그냥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동영상 네네. 전시했던 거 보냈고 그다음에 메간이 그냥 바로 오케이 너랑 할게라고. 너무 이렇게 쉽게 승낙해 준 적도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뿌듯함이 좀 네,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네네.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이제 많은 작가분들의 이제 이름들이 거론됐지만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뭘까 과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전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해외 작가랑 하다 보니 또 한국의 그런 어떤 터전과 전시 문화랑 또 해외 작가랑 일하면서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연 성공이 뭐지? 관람객이 많이 온다고 그게 성공한 전시일까? 이제 네. 그런 퀘스천도 들었고요. 관람객이 많이 오지 않아도 너무 좋은 전시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홍보가 안 돼서 예산이 네. 없어서. 근데 저는 좀 앞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전시를 관람하지 않았던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기 완전히 인생샷을 찍을 수 있네라고 오셔서 네. 그래도 전시는 와서 구경은 하시고 가시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전 늘어날 거다 보고 네.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그 전시 문화도 좀 더 체득하시고 또 작품에 대한 그런 이해도도 높이는 과정을
바꿔 가면은 네. 좀 뭐 유럽이나 뭐 미국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영화 관람객이 한 반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럼 네네네. 좋겠죠. 네. 정말 해외에 계신 네. 여기저기 다 정말 훌륭한 이런 작가분들의 작품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를 아우, 드리고 싶고요. 네. 계속해서 더 많은 전시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글쎄요. 오늘 왠지 지금 전시회를 다녀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네.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활동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